저는 최상위권을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제가 서울대를 많이 보낸 선생님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좀 제일 유명한데 저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최상위권 학생들도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선행을 끝까지 다 안 시킵니다. 초등학교 때는 웬만한 학생들은 선행보다는 안녕하세요. 성공하는 교육 오미나입니다. 오늘은 세븐에듀와 수학사부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차기영 대표님을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길령입니다. 네. 핫하신 차기영 대표님 네.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요즘에는 어떻게 좀 지내시나요? 겨울 방학이다 보니까 이제 수학에 가장 관심이 많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겨울방학이다 보니까 수학에 되게 선행에 집착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어보시고. 네. 특히나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네. 의대를 보내고자 하시는 이 네.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으니까 수학이 또 공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 좀 진도를 많이 빼놓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학원 막 두세 개씩 돌리고 뭐 과외 시키고 막 엄청 돈을 쏟아붓고 있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실은 초등학교 때 무리한 선행을 했던 학생들 중에 성공하는 학생들만 있는 거는 실은 아니고요. 실패하는 학생들이 저는 조금 더 많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이제 무리한 선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중학교 때 아예 수학을 놓는 학생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너무 엄마가 이제 막 학원 여러 개 돌리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니까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좀 착하잖아요. 학원 가서 수업 잘 듣고 오면 뭐 이거 사줄게, 뭐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이러다 보니까 했는데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중학교 때 수학을 아예 놓는 학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네, 많고 대치동에 학원만 많은 게 아니라 실은 정신과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신과 가보면 요새 학생들이 넘쳐납니다. 마음 아픈 얘기인데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은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이 병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우리 애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무리한 선행을 하다 보면 수학을 오히려 포기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머님들이 무리한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모르죠. 네. 왜냐하면 엄마들은 다 자기의 아이는 천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는 맞지만 이제 인지 발달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치동에 있는 애들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4학년이 중2, 중3 거를 선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막 고등학교 미적분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데 아이들의 그 인지 발달 능력에 맞지 않는 그런 학습을 시키다 보면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학이 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익힐 시간은 별로 안 주고 계속 수업만 이제 때려내니까 결국은 암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고 암기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이제 여태까지 쌓았던 모든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를 중학교 한 3학년 정도에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멘붕에 빠지고 엄마들도 멘붕에 빠지는데 이게 탑을 쌓을 때도 차근차근히 잘 쌓아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못 쌓은 거죠. 그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수학 선행을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걸 좀 이제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초등은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학에서는. 초등학교 때는 습관을 익히고 아무리 쉬운 문제도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자신감도 얻고 수학에 대한 재미도 얻게 되는데 이런 시간을 초등학교 때 안 주고 무리하게 막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거를 선행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밑에 틀을 그런 걸 못 갖추게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웬만한 학생들은 선행보다는 습관과 수학의 기틀을 닦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선행을 많이 하기보다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중학교 때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좀 내공을 닦는 시간이거든요. 중학교 때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는 선행은 해야 된다. 어느 정도 그럼 선행을 해야 되냐? 아무리 조금 선행을 해도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는 선행을 하고 가야 이제 고등학교 가서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뭐 3년 선행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3년 선행을 하는 애들 치고 성공하는 애들 저는 못 봤거든요. 왜냐면 그런 애들이 개념을 이제 설 아는 애들이 많고
대표 유형도 못 푸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렇게 선행을 하는 거는 저는 가짜 선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3년 선행보다는 차라리 한 1년 정도만 선행을 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전 중요하다 봅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선행을 많이 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학교 수업을 잘 안 듣습니다. 알지도 않는데 맞아.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자거나 다른 공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최상위권을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제가 서울대를 많이 보낸 선생님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좀 제일 유명한데 저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최상위권 학생들도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선행을 끝까지 다 안 시킵니다. 반 정도만 하고 반을 남겨놔요. 그래야 얘가 좀 약간 긴장도 하고 좀 나머지 흥미도 잃지 않는데 진도를 딱 끝내놓으면 학원 수업도 안 들어요. 학교 수업만 안 듣는 게 아니라 학원 수업에서 복습을 할 때도 잘 안 듣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시키는 거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부모님들이 이걸 알아도 불안하니까 또 학원 가서 수업을 또 많이 듣게 하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진짜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를 수학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부모님들이 진단을 할 수 있을까? 선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아이. 보통 이제 문제집 같은 걸 보면 단원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네. 단원 평가를 보고 그 점수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학년, 6학년 정도인데 100점 만점에 한 85점 이상이다. 한 1년 정도 선행하는 거 권하고 싶고요. 80점 밑에다. 60점에서 80점 사이인데 다음 거 1년치를 선행한다. 이거는 조금 오바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행을 조금 더 집중하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쉬운 문제를 풀더라도 내 힘으로 혼자서 낑낑 매면서 푸는 거를 수천 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들을 보면은 수학 같은 경우 심화 문제를 꼭 틀리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게 진짜 궁금해요. 문제집을 사서 공부하면 심화 문제를 풀 수 있기는 하죠. 근데 약간 이걸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되는 게 실은 심화 문제집을 풀어서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심화 문제 유형의 암기거든요. 그러니까 심화 문제집을 사서 푸는데 처음엔 분명히 안 풀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풀이를 보겠죠. 그리고 풀이를 보고 아 이런 심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면서 결국은 유형 암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화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데 그게 과연 애한테 득이냐 실이냐를 생각해 볼 때는 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개 심화 문제를 푸는데 10개를 다 빵점을 맞더라도 내가 혼자서 노력하는 데 있어서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맞았다 틀렸다를 가지고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10개 중에 빵점을 맞는 애도 언젠가는 10개 중에 하나를 맞는 날이 올 거고 10개 중에 5개, 6개를 맞는 날이 언젠가는 오는데 그걸 너무 조급하게 막 풀이 보면서 이렇게 암기식으로 가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선행 없이 수학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 노하우가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걸 좀 알려주세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실은 공부를 늦게 시작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때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착각했지만 제가 나중에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 공부한 거는 진짜 공부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 제가 뭐 잘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초중등 때 제가 수학만큼은 제대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계기는 약간 좀 어머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굉장히 끈기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끈기를 수학에 적용을 한 것 같아요. 보통 학생들은 한 문제를 풀 때 한 10분 정도까지 고민하는 애들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학원에 숙제 내주는 게 워낙 많으니까. 저는 수학을 거의 놀이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제를 풀 때 저는 진짜 1시간씩 생각을 한 적이 세일 수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요새 아이들하고의 저하고의 극명한 차이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뒤에 해설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해설지에 이렇게 순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풀어야 돼? 내가 더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 수는 없을까라는 이제 길을 갈 때도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길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혼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본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수학을 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선행을 너무 무리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학원이나 과외를 너무 많이 보내는 게 실제로는 학생들을 돕기보다는 망치는 결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밸런스도 좀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집중하시고 막 몇 년치 선행을 하거나 막 무리한 선행 심화를 하는 게 수학을 잘하는 거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다른 데서 잘 못 들으셨을 것 같긴 해요.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엄마랑 아빠랑 슬쩍 얘기하는 거니 애 앞에 들으라고. 엄청나게 나중에 수학적인 실력이 향상으로 와요. 예를 들면